안녕하세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저희도 뭐 물난리 한번 났었는데. 오늘 바로 주제로 넘어갑시다. 네. 오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올라가는 주식시장 경계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또 서로는 없잖아, 그지? 그쵸. 이 주제가 사실 원래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정해두고 증시가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파라다이스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촬영하는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뭐 올라가는 시장에서 조정이야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건 당연한데 지금은 사실 완연한 바닥을 잡아준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면 방향성을 위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폭을 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반등을 줄 때 개인 투자가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주식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를 떠났다라는 이슈가 많을 거예요. 증시에 그럼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는 뜻인데, 자금의 이탈이 된다라는 뜻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100조 원을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조 원을 들고 있는데 주구장창 시장이 막 빠져요. 이들이 막 팔아. 그럼 나중 가서는 개인 투자자가 살까 안 살까? 안 사죠. 심리가 얼어 죽으니까. 10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시장 조성자들은 그 물량을 팔지를 못해요. 이게 평범한 주식 투자랑 동일한 관점이거든요. 내가 투자금이 조금 크신 분들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들고 있어도 그 물량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거래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대형주가 아닌 이상. 그런 거랑 동일한 원리다 보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과 같이 최근에 폭락을 하고 난 뒤에는 지금과 같이 반등을 또 줍니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미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우리나라 이제 장이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장이 한 마이너스 3% 빠졌어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시장도 보통 한 2, 3%씩은 빠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빠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 걸맞는 표현이, 빨래도 또 털 때 위로 올린 다음에 탁 털어야 이게 또 잘 털리는 것처럼 개인들한테 한 번 페이크를 준 다음에 이제 턴다고 해서 이제 계속 뭔가 안 빠지네, 좋네 하다가 이제 한 방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 딱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과거부터 뭐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 올 땐 시장이 대폭락장이 온다, 뭐 이런 좀 진부한 말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이 주구장창 빠지면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까? 나부터 안 하겠다. 나부터가 공매도 교육 위수 받은 걸로 공매도부터 치겠다.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결국 중간에 이렇게 또 반등도 줘야지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생기고 행복회로 돌리고 거기서 더 추가 매수하거든요. 빠지니까. 예전에는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러한 심리가 있을 거예요. 다들 잘 투자를 해보시면 잘 아실 건데, 내가 이걸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는 나의 모습과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 이게 반등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나중에 저는 정말 커진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우리 예시로 한번 말해보자면, 신풍제약을 고점에서부터 이 피라맥스 대박 난다, 이 인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과 이거 추가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구간, 아무리 피라맥스를 믿어도 이 정도 구간 빠지면 나는 손절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이너스 20%에서 손절을 쳤겠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지금 70%일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럼 이제 그때 후회하죠. 20%대에 내가 매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지 않을 텐데. 근데 매번 이제 그런 후회는 하지만 사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 심리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을 때 대비가 안 돼 있거나 뭐 대응책이라든지 혹은 내가 떨어졌을 때 꼭 어떻게 해야지 조차 없는 분들은 사실 진짜 떨어질 때 거의 무방비 상태죠. 그냥 거의 뭐 말 그대로 진짜 존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럼 사실 여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부터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였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에 손절 컷을 명확하게 잡자.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컷은 2차 매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9%입니다. 2차 매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9%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저는 심리적으로 제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는 잘라내는데 항상 그걸 못 잘라낼 때 손실이 엄청 커져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사람이고 형도 솔직히 한 번씩 손절 못할 때 있잖아. 오늘 네, 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죠. 네.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한 번씩 못할 때 있는데 그때 한 번씩 두들겨 맞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너무 편하다, 코인 말고 역시 답은 주식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약간 내가 긴장을 풀 때가 사실 몸도 긴장 풀리면 갑자기 어디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주식시장도 긴장 풀고 보면은 어디선가 아프다, 내가 인지를 못할 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영화가 막 한산 뭐 이런 거 개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과거에 맞죠, 우리나라 이랬었지 하는데, 그때도 경계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침략당했던 200년 동안 태평성대에 조선을 보내다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나락을 갔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진짜. 와, 이 비유가 참 네. 기깔나네요. 오늘은 좀 이게 좀 이 얘기를 꼭 한번 오늘 주제가 너무 좀 걸맞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방심하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럴 때 항상 큰 손실을 주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주변에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조금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꽤 있어. 너무 많아. 요즘 좀 있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가 수익을 좀 내면 진짜로 본인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난 단기 매매할 때 1에서 한 2%면 사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 코웃음 치고 좀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자신이 잘한 부분을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또 발생하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물론 사실 이게 주식에 계급이 있는 건 아닌데, 요즘에 진짜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어깨에 힘 바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겉으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속으로 시작 한번 딱 2번만 무너지자. 그럼 과연 그 거만함과 오만함이 남아 있을까? 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그 회계사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최근에 투자를 시작을 했대요. 그 수익을 본인이 어떻게 내고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나는 최근에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매매를 해도 요 정도 수익밖에 목표 수익을 잡으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근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 다시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상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간 지표로 느끼지 않았나. 조만간 그 친구한테 연락 올 거예요. 이거 혹시 이 기업 어떻게 보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죠. 왜냐면 이제 슬슬 좀 더 빠지면 기업 분석한다니까? 더 빠지면 뭐하지? 또 이제 안 보죠, 사실. 네. 어플을 지우거나. 네. 한 3년 뒤에 보면 올라와 있겠지. 기업이 좋은 걸 찾지 않을까? 예전에도 우리 말했던 구글에서 이제 해외 PDF 이제 논문까지 찾기 시작을 한다. 타이슨이 말했잖아요. 언제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재밌게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소위 표현을 하셨던 처맞아 봤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맷집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쓰럽게 봐주세요. 지금 시장에서도 어깨가 좀 축축 처져 있잖아요. 관련해서 전부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매매하기 더 어렵다. 왜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100명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겠지만 한 80에서 90%는 이제 막 카카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막 이런 현대, 기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시죠, 사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좀 이제 막 급등락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시장이 좋고 하면은 딱 그런 약간 좀 사이즈가 있는 주식을 안 해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카카오 아세요? 하면은 아는 기업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사실.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우원개발 아세요? 뭐 특수건설 아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 막 위아래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지 카카오는 진짜 하루 많이 올라가봤자 5%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변동을 심하게 막 주는 종목들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본다 했을 때는 뭔가 돈이 안 들어온다, 재미가 없다, 약간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몸에도 맞지도 않은 뭐 이제 정말 큰 대형주 매매를 좀 하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를 많이 했어요. 네. 시총 100조짜리. 저는 시총 원래 한 7천억에서 8천억 한 1조에서 2조 내외 종목을 매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심지어 100조짜리 매매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밖에 진짜 뭐 잘 안 가니까. 뭐 셀트리온,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해야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경계하자. 과거에 우리 우리 민족이 겪어왔었던 그거를 생각. 사례가 너무 많아. 경계 안 하고 맨날 그 뭐야 호수에서 잔 띄워놓고 주사위 던지면서 술 마시다가 외세 침략을 받은 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뭐 올라가면 너무 좋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요.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을 못 냈다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익은 언제나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